혹시 모든 걸 가졌다가 정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부자의 그릇에 바로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강력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날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100원.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에이스케이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죠. 이 돈으로는 따뜻한 음료 한 잔도 마실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연 매출이 무려 12억 원이나 되던 사업이 어떻게 3억 원의 빚만 남기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정상에서 나락까지 떨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에이스케이의 이야기는요, 시장의 흐름을 정말 완벽하게 읽어낸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은행원이라는 직업. 와, 이걸 박차고 나와서 프리미엄 주먹밥 가게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크림 오니기리는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성공 가도가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눈부신 성공 뒤에 첫 번째 실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귀인 오류라는 아주 흔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운 같은 다른 요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 거죠. 이렇게 잔뜩 부풀려진 자존심이 결국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성공하니까요, 당연히 더 큰 욕심이 생기죠.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는 유혹.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그릇에 첫 번째 치명적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깨진 작속이었어요. 그는 아내에게 절대 빚은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확장의 유혹 앞에서 그 맹세를 저버리고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신용을 자기 손으로 깨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거대 편의점 체인에서 그의 주먹밥을 전국 매장에 쫙 깔고 싶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와, 이건 뭐 잡기만 하면 대박인 기회였죠.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프리미엄인데 편의점에서 팔면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해버린 거죠. 결국 그는 자신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줄 수많은 고객들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브랜드의 품질을 지킨다면서 그 좋은 제안을 거절했던 그가 정작 자기 가게에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계를 도입하면서 스스로 품질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위선이었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자, 보세요. 아내와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까지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이제 붕괴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몰락은 마치 도미노 같았어요. 첫째, 품질에 타협하자마자 고객들은 귀신같이 맛이 변한 걸 알아챕니다. 둘째, 단골들이 떠나가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죠. 셋째, 그런데 공장이나 가게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잖아요. 수입은 없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황이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지만 이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뒤라 협상력 같은 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자,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모든 걸 잃고 꽁꽁 언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에이스케. 그때 자신을 조커라고 부르는 의문의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모든 생각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조커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네는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했기 때문에 돈이 떠나간 것이지.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커는 이 책의 핵심 비유인 부자의 그릇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사람마다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만약 자기 그릇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돈은 그릇을 깨뜨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이죠? 에이스케는 돈을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쫓아다녔지만 조커는 돈이란 신용을 따라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실패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케는 작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커는 그의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은 신용이 눈에 보이도록 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에이스케이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단순히 돈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개인적인 신용을, 품질을 속이면서 고객과의 신용을, 도와주겠다는 파트너를 무시하면서 시장에서의 신용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용까지 모든 형태의 신용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용이 사라지니까 돈은 그냥 그 뒤를 따라 함께 떠나갔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커의 마지막 조언은 정말 희망적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야말로 당신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모든 실패의 경험은 거기서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더 큰 성공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릇을 넓혀주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눈앞에 돈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신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뜻이죠. 결국 에이스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이 아니라 신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용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돈을 쫓고 있는가?